정청래 후보가 처음으로 김민석 후보를 앞섰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때 조직표와 호남의 벽 때문에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았지만 정청래 후보는 상승하고 김민석 후보는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난 겁니다. 방송에서는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은 신천지 공세가 오히려 김민석 후보의 비호감을 키웠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되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역전이 실제 승부까지 바꿀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수치와 남은 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호남의 벽을 넘어야 돼요. 근데 지금 호남과 수도권을 좀 분석을 해드리면 여론조사 여러 군데 해보잖아요. 비공표 조사도 많이 하거든요. 공표용 조사만 하는 게 아니라. 호남에서는 과거에 비해서 김민석, 정청래 간의 격차는 좀 줄긴 줄었어요. 그러나 아직 역전한 느낌은 아니다. 여전히 김민석 후보가 앞서 있다. 냉철하게 봐야 합니다. 호남. 그래서 여러분들 호남의 연구자들 다들 있을 텐데 호남 전화 작업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설득 작업 해야 돼요. 그래서 호남도 그런 그 조직 선거를 풀 가동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래서 호남에서 약간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는 오히려 격차가 정청래 후보가 더 벌리고 있다. 김민석에 비해서. 수도권은 온라인 당원들이 확실히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도권은 상당히 격차가 벌어지는데 다만 호남에서 큰 차가 안 나니다. 거의 박빙 싸움을 벌이고 수도권을 올라가야 정청래 후보가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하는 제주와 인천 그리고 강원과 대구 경북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는 조금 정청래 후보가 앞선다는 이야기가 조금 더 많고요. 인천도 바닥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조금 앞선다는 이야기가 많아요. 위 분위기는 뭐 배치들이나 이런 거는 김민석 후보 쪽이 많지만 밑바닥은 정청래가 세다. 그래서 이제 인천에서 이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도시죠. 그리고 그 당원 숫자도 제일 많습니다. 이번 그 하는 지역들 중에서 5만 8천 명 정도 되거든요. 제일 많고 김민석 후보가 박찬대 뭐 이렇게 가까우니까 송영길도 있고 하니까 인천은 정청래 밀리지 않을까 이렇게 선입견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만약 거기서 이긴다면 굉장히 이게 반향이 크겠죠. 고무적이고. 인천이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내일부터 투표 들어가거든요. 인천, 제주가. 그리고 이제 강원, 대구, 경북인데 제주도 4만 4천 명이고 강원도 4만 5천 명인데 대구, 경북은 조금 적어요. 대구는 1만 4천 명, 경북은 1만 5천 명 정도 하는데 근데 이제 강원은 거의 박빙인데 김민석 후보가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박빙 우세 뭐 이렇게 점치는 분들이 많고 대구 경북도 김민석 후보가 조금 더 앞선다는 그런 평가가 있어요. 근데 이번 주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박빙 선거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구도에서 크게 변화 없는 상황에서 호남으로 들어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호남이 중요한 거고. 근데 호남에서 약간 움직인다 하더라도 수도권 오면 또 역전이 됩니다. 정청래 후보 상당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 후보가 48%가 만약 안 됐다. 47%, 46%가 있다. 그러면 선호투표 영향을 받는데 선호투표하면 불리하죠. 네. 그런데 마지막 남은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론조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모르시는데 국민 여론조사가 30% 반영물이에요. 네. 30%가 엄청나게 큽니다. 왜 크냐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파를 대상으로 ARS로 RDD 조사 방식을 이번에 진행을 합니다. 14일, 15일 양일간. 14일, 15일은 금토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 호남 경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경선은 반영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앞에 이번 주까지 경선 결과만 보고 여론조사가 들어간다 보시면 돼요. 다음 주에 금토일 날. 지금 꽃조사를 한번 올려주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꽃조사를 보면 ARS 조사를 한번 쭉 당대표 결과만 먼저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뒤쪽에. 네, 그 다음 장 보시면 민주당 지지층 추이하고 무당파 나오죠. 여기서 보시면 자 김민석이 ARS 동일한 방식입니다. 이런 조사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김민석이 37.3, 정청래가 42.5, 송영길이 9.5가 나왔잖아요. 네. 이거 없다 8.0, 잘모름 2.8 다 빼고 백분율로 적용하거든요. 백분율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가 89.3이 됩니다. 이걸 89.3% 유효응답을 했던 사람을 백분율로 적용하면 정청래 지지율이 47.6으로 올라가요. 그다음에 김민석은 41.7. 5.9%포인트 거의 6%포인트잖아요. 이게 만약 이대로만 나온다면 엄청난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70%를 반영하는 권리당원에서 한 2% 차이로 만약에 김민석이 1, 2% 앞서고 있다. 2% 이내에서. 그 만약에 정청래 후보가 여기서 6% 정도 이긴다. 지금 같은 상황으로.
그러면 정청래 후보가 종합적으로 이깁니다. 왜냐하면 이게 30% 반영물이잖아요. 네. 여기서 6%포인트 격차를 내면 권리당원 투표 70% 반영물에서 2% 이내에 만약에 이대로만 나온다면 여론조사가 정청래 후보가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선호투표제라는 변수도 하나 있는 거 분명히 있고요. 그거 맞고요. 또 한 가지는 여론조사 30%라는 큰 또 결정 요인이 있는 거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론조사에 지금 오늘 정청래 후보가 민주당 지지층에서 역전을 했어요. ARS 조사 보면 상승세죠. 네. 확연한 상승세고 김민석 확연한 하락세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만약 이런 추세로 간다면 저 지지도가 조금 더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건 물론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그래서 여론조사가 마지막 승부를 가를 이 초박빙 싸움에서 키가 될 수 있다. 그건 뭔 얘기냐면 지지층의 마음을 누가 얻느냐 그리고 거부감이 적느냐 이 싸움이에요. 비호감이 누가 적느냐. 근데 처음에는 김민석 후보가 비호감이 적을 줄 알았는데 네. 요즘 보니까 비호감 급상승이야. 그러니까요. 말 한마디 하실 때마다 조금 비호감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수들을 좀 감안하고 이렇게 좀 보시면 더 뭐랄까요 경선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풍부해질 것 같고 물론 조마조마한 마음 때문에 닥쳐 그런 거 필요 없어 무조건 10명 확보해야 돼 그 마음 존중합니다. 근데 아까 그 왜 조직표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 조직표가 실제로 이제 뭐 그런 뭐 일자리 약속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통해서도 이제 예. 결집하고 하지만 또 하나는 농촌이나 이런 쪽으로 갈수록요. 지역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움직여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은 저 읍면동 협의회장 특히 호남이라든가 이런 데 당원 많은 데는요. 읍면동 당원협의회장이 지역위원장의 명을 받고 우리 당원들 누가 있는지 알잖아요. 예, 예. 집에 방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만나면 돼요. 네. 어디서. 예. 그러면 ARS 투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일종의 우리 옛날 그 부재자 투표 같은 거잖아요. 예, 집에서 하는 투표입니다. 예. 부재자 투표할 때 할머니 거 손자가 찍어도 되잖아요. 예. 그래서 예. 이런 현상들도 은근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거를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못하게 만들라고 우리 예, 지지자들이 최대한. 예. 나는 그거는 안 질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더 많아서 가족끼리 예. 막 대응하고 그렇죠. 잘할 그래서 거라고 보고요. 이런 유형, 그래서 실제로 지역위원장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요. 예전처럼 뭐 대의원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영향력은 없지만 실제로 한 2, 3% 정도는 지역위원장이 이렇게 흔들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저는 저는 요번에 예. 저 충청권이나 이런 데도 예, 했어요. 저는 적어도 한 예. 3% 정도는 그런 영향이 있다고 그렇게 봐요. 움직였다고 네,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예.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냐면 뭐 대의원들 방 뭐 이런 방들에서 일방적으로 김민석을 홍보하는 글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대응을 해주셔야 돼. 음. 이게 지역위원장 뜻이냐 그 댓글도 하고 댓글 그렇죠. 달아주고 만약에 지역위원장이 이렇게 만약에 뜻을 받들어 노골적으로 한다면 다음 총선 때 낙선운동 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지역위원회 명의로 지역위원장이 왜 지금 바깥에 현수막 끄는 거 있잖아요. 예, 예. 예를 들면 뭐 저 민주당 저 뭐지 다시 이기는 민주당 민주당이라든가 그거 저기 예를 들면 예. 저 100% 투표 투표운동 운동이라든가 그거 저 김민석 측에서 하잖아요. 예. 그걸 노골적으로 하더라고. 그거는요 위반입니다. 음. 그 자체는 공직선거법에도 위반되는 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교묘하게 참 진짜 대전 지역위원장들- 지역이 거의 근데 왜냐하면 저거를 가지고 만약에 뭐 저게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 이걸 연상해 보시면 됩니다. 작년 우리 대통령 선거 할 때요. 만약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혹은 행정안전부가 혹은 또 서울특별시에서 현수막을 달았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투표일은 며칠 투표합시다. 만약 이런 거 달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아요. 그거 이재명 후보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전부 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거 전부 다 공직선거법 위반이에요. 예. 아니 나는 이 부분을 이혜원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었는데 여성 쪽에서 김민석이 앞서잖아요. 남성은 네네. 정청래가 앞서고 물론 이제 당원들은 남성이 더 적극적으로 응답을 합니다. 숫자도 많고. 근데 이번에 연설 과정에서 보면 말이죠. 김민석 후보는 왠지 화가 나 있고
좀 뭐랄까 무서운 느낌도 좀 네. 들고 좀 막 약- 포즈도 막 이러고 그리고 썸뜩하고 약간 표독스럽다.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 느낌까지 아니 근데 주시더라고. 이게 김민석 후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나만 그런가라고 생각들 했는데 여러 군데에서 그 얘기는 하더라고. 근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월요일에 합류하고 얼마 안 돼서였나? 그때 대표님께서 저한테 각 후보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보셨었어요. 예, 예. 근데 제가 그때 김민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거에 이제 뭐 후단협 대의를 잘 모르고 그 당시에 정서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좀 스마트하고 똑똑하고 대학도 좋은데 나오셨고 좀 그런 좀 이미지시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사실 그렇게 저도 비호감도가 크진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너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고 너무 지나치게 막 누군가를 낙인 찍어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공격하고 이제는 당원들도 마치 막 추출을 해낼 것처럼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 저기 반명으로 처단하겠다는 네. 그런 느낌이 들어. 그게 저는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도움이 되나? 여성들이 좋아해요? 내가 이-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저는 여성이 아니어서. 저는 일단 여성들은 네. 이렇게 좀 억압적이고 그리고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자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다들 이 사람들을 욕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나를 찍어야 돼라고 이렇게 막 억압적으로 하는 것들이 저는 좀 되게 이런 뭐랄까 좀 가부장적인 이 강제적인 이런 문화처럼 느껴져서 저는 사실 그런 거 되게 싫거든요. 대체로 여성들이 이런 데 반감을 크게 가질 거라고 봐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왜 이렇게 선을 넘지라는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렇게 뭐 지지율에서 막 쫓기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박빙 싸움을 벌일 거라고 누구나 예상하고 있는데 정청래랑 박빙을 벌이는 그 자체가 본인의 수치다 숙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아 자존심이 상하다. 자존심. 그럴 수 있죠. 나는 그렇게 저도 보여져.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왜 이길 선거 혹은 이겨야 할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 것 이건 문제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이미 한 달 전쯤에 모든 여론조사에서 20, 30%다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 있었고 김민석 후보의 압승 내지는 적어도 낙승을 대부분 사람들이 예측했어요. 그리고 뭐 우리 봐서 알겠지만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편법이든 간에 사실은 당 조직이든 또 뭐 언론이든 뭐 기타 보이는 힘 보이지 않는 힘들이 모두 김민석 후보를 지금 사실은 돕고 있잖아요. 네. 예. 총력전을 또 펼치고 있고 네. 저분들의 태도를 보세요. 저는 깜짝 놀란 게 선호 투표 관찰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드러나는 태도는요. 절대로 지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이겨야 한다. 무조건 이겨야 한다. 그런 것 같아. 네. 그러니까 과정에서 뭐 반칙해도 난 상관없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기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목적지향적이야 완전. 우리가 경쟁은요. 내가 질 수 있다는 게 전제되는 게 경쟁이에요. 불공정해. 이겨야겠지만 질 수도 있고 지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게 경쟁이고요. 전쟁은 지면 안 돼요. 무조건 이겨야 돼요. 수단 전쟁하는 방법 거네. 가리지 말고 이겨야 되는 게 전쟁인데 저는 저분들이 지금 전쟁을 하고 있네. 저는 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느껴진다는 거잖아.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총력전을 펼쳐서 이겨야 되고 이기기 위해서 사실은 선호 투표라든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변수, 위험 변수를 다 하나씩 제거했던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예컨대 신천지 개입이라든가 이런 걸로 완전히 제압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먹힌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그 승리 강박정에 입각한 기획의 산물이 저는 신천지였다고 보는데 그게 오히려 자충수가 되기도 그렇죠. 하고 이러면서 이겨야 될 선거를 지금 박빙으로 되고 네. 있다고 지금 아마 상당히 지금 당혹스럽고 저는 지금 불안하다. 그래서 매우 조급하고 다급해하는 모습이 역력히 보인다. 평론가적인 예. 예, 송영길은 이런 왜 나왔는지 관찰입니다. 모르겠어. 송영길 의원님은 앞담화하고 싶어서 나오신 것 같은데. 아니 난 기억에 남는 건 본인 머리 크다. 그거가 기억이 안 나. 본인 머리 크다. 네. 근데 내가 속으로 정청래도 큰데. 누가 더 클까? 참. 아유. 송영길 대표님은 저는 거기 보면은 그냥 뭔가 이렇게 참 그렇게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으신가? 거기까지만 얘기하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뭐 길게 얘기할 건 아니고. 네, 저는 이 좀 김민석 후보님의 이런 태도들이 네. 좀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되게 메인스트림이고 모든 대부분의 의원들이 나를 이렇게 지지하고 있는데 그렇지. 어떻게 언더독인 정청래와 저 소수 개파가 감히 나한테 이 대들어? 메인스트림이 주류에게 어떻게 감히 나한테 대들려고 하냐. 그것도 송영길과 2대1로 두드러 패는데 아니, 왜 버텨? 그러니까요. 아니, 그리고 저는 너무 개파라는 것도 웃긴 게 네. 아니 애초에 처음부터 물밑 합작으로 강력한 개파를 만들어 왔는데 소수니까 개파로 두드러지는 거고 야, 나는 주류기 때문에 개파가 아니라는 게 말이 아니 되냐고요. 그러니까 막 개파 정치 막 이런 말 꺼내는 게 다 본인이 꺼내놓고 민망하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난 진짜 오늘 이따 하나씩 짚어봅시다. 그리고 그 정청래 후보 아무튼 좀 이렇게 공세적으로 사자우를 통하는 연설 방식이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보세요? 저는 좋았습니다. 오히려 좀 그래요? 속 시원했고요. 그 대전에서 네. 그 김민석 후보가 이전에 이제 최민희 후보를 이제 좀 겨냥해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다음 순서가 정청래 후보였는데 헌법 위반 우리 민주당을 그렇게 위헌 정당으로 몰아가는 김민석 후보를 윤리위에 제소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는데 내가 듣고 싶던 말이 이거였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저도 뭐 너무 답답하더라고. 진심 좀 화가 난 모습. 네, 그러니까 네. 충남과 충북 연설 보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멤버십 회원들이 막 전화가 와서 현장에 있었던 분들도 답답해서 이 연설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저도 똑같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전화를 드렸죠. 그래서 이러저러한 얘기하면서 저는 뭐 사실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가슴에 있는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가슴에 있는 얘기를 못하면 사람들한테 진정성이 전달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세와 기세 싸움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상대가 하는데 이 진실을 이야기해 줘야 하고 지지층의 열정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심장이 움직이는 대로 하세요.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이제 세게 하셨더라고. 하신 다음에 또 밤에 전화 왔어. 너무 세게 했나? 그래서 잘하셨다 그랬어. 계속 그럼요. 이어가시라고. 그래서 지지자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다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뒤부터는 부울경에서도 계속 좀 강력하게.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김민석 후보가 거짓말을 너무 일관되게 하시는 거야. 네.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지적을 안 하면 뭐 그런가 하고 또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건 끊어줘야 돼요. 아니다라는 거 한 번은 또 이야기해야 되고.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언론이 좀 조용하다. 이 최민희 페북이 재밌는데 최민희 후보님의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거 읽었어요. 어젠 정청래가 고향에서 졌다고 언론이 난리더니 오늘 김민석이 고향에서 졌는데 언론이 조용하다. 헛웃음이 나온다. 에라이. 자, 저게 발표였고 또 조승래 의원이 요즘에 열일 하시잖아요. 예. 조승래 의원이 전 사무총장이시거든요. 사무를 관장했던 분이기 때문에 놀 문제나 이럴 때도 말씀 많이 하셨죠. 페북에 한번 글을 올리셨는데 그것도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오늘 충청권과 부울경 경선 결과를 보면서 국회의원, 지역위원장이 당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줄까? 우리 당의 권리당원은 충청, 영남, 호남, 수도권 등 지역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줄 세우기에 지역의 연고에 의해 결정하는 당원들이 아닙니다.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인하는 전당대회가 될 것입니다. 네. 이번에 그 연설에서 쟁점이 됐던 걸 몇 가지 한 번씩 짚어봅시다. 신천지 문제에 있어서는 확실히 입을 다물더만요. 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뿐만 아니라 뭐 최민희, 이성윤, 뭐 한민수 다 얘기했잖아요. 예. 근데 아무 말 안 하잖아요. 할 게 없죠. 그래서 정청래 후보가 이거 윤리 제소하겠다. 전당대회 끝나고 난 뒤에 뭐 지금이라도 해명해라. 사실은 지난번 그 토론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먼저 거론하지 않은 것 그것도 사실은 많이 봐줬지. 엄청나게 봐준 거죠. 봐준 거야, 사실. 그러면 적어도 그때 사과하고라도 지나갔어야 돼요. 정말로 출구 전략을 펼치고 싶었다면 사실은 뭐 그런 조짐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딱 부러지게 어떤 근거를 갖고 있는 건 아니다 하고 조금 궁색하더라도 사과라도 해야죠. 그러니까 저 양반이 김민석이 먼저 윤리제선 먼저 꺼냈어. 네. 그 팀 정청래 팀 최고위원과 몰려다니는 거 이거하고 최민희 의원 뭐 지적을 했죠. 네, 이제 후보자에 대한 뭐 비방이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개파 정치 하는 개파 행위 하는 자들이나 상대 후보 연설할 때 방해한 사람들은 윤리 제소하겠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니까 바로 정청래 후보가 받아버린 거지 사실은. 네. 그렇죠. 친천지권으로 그 무당파를 대상으로 조사했으면 실제 이제 여론조사가 이렇게 안 이 되니까요. 대상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과 지지층 없음을 합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화면접 조사는 김민석 28.0, 정청래 27.9 둘이 딱 붙어 있고요. ARS 조사에는 정청래 42.5, 김민석 37.3으로 정청래 후보가 앞선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특히 남성층에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40대, 50대, 60대가 중요한데 이게 앞선 거는 이번 주가 처음입니다. 정청래 네, 후보가. 그렇습니다. 40대, 50대, 60대 ARS 조사를 보면 남성층에서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대체로 여성층의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요. 예. 남성층의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요. 진보층에서 정청래 후보가 앞서고 민주당 전체 지지층에서 김민석 후보가 앞서고 그런 예. 추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추이 조사를 계속 하는데 예. 뒷페이지 보시면 이제 추이가 나와 있는데 정청래 후보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띄고요. 김민석 후보는 하락세입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만 놓고 볼 때도 ARS 조사의 경우에는 정청래 43.4, 김민석 39.3으로 역전이 됐고요. 첫 역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화면접 조사에서도 김민석 34.1, 정청래 33.9로 딱 붙어 있습니다. 이것도 초접전 이렇게 네. 붙은 것도 처음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김민석 후보가 저는 이제 신천지 이슈 영향이 있다고 컸죠. 보는데 예. 네, 그 이슈가 민주당 지지층한테 그 호소할 수 있는 이슈는 아니거든요. 아니었죠. 예. 그 왜냐하면 문제 의식을 동의하는 사람들도 왜 지금 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슈인데 증거나 뭐 이런 거를 근거를 명확히 발표를 했으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조사가 저희가 금요일 토요일 날 했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 결과는 반영이 안 된 결과입니다. 안 됐는데 근데 이 조사가 대체로 비슷하게 나온 게 지금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대전, 충청, 세종 있지 않습니까? 네. 대전, 충청, 세종 표를 띄워주세요. 보면은 김민석 후보가 29.8, 정청래 후보가 28.6이에요. 네네. 실제로 대전, 충청, 세종에서 김민석 후보가 박빙 우세했잖아요. 예, 예. 그리고 PK죠. PK 지역 부울경에서는 29, 29.6, 네네. 정청래 후보가 박빙 우세했잖아요. 네네. 네. 대체로 맞습니다. 네. 전화 면접 조사가 굉장히 당원 투표 결과랑 비슷하게 나왔어요. 대체로 비슷하게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자면 대구 경북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그리고 광주 전라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앞서거든요. 네. 예. 광주 전라에서 김민석 후보가 거의 10% 가까이 앞섭니다. 네, 서울에서는 또 정청래 후보가 10% 앞섭니다. 36대 26. 그러니까요. 광주 전라에서 김민석 후보가 얼마나 격차를 벌이느냐 그렇죠.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승부처가 될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습니다. 여기서 김민석 후보가 넉넉하게 과반을 넘기고 앞서 나간다. 네. 그럼 이제 분위기가 그 서울, 인천에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맞고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연설을 보면 그 전에는 이제 좀 전임 당 대표였기 때문에 좀 이렇게 수세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대전 연설부터는 좀 공격적으로 그건 이제 정당방위 대전- 하겠다 해서 이제 대전 충청에서 예상과 다르게 본인이 일을 못한 박빙이라도 일을 했었어야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전략을 수정한 걸로 봅니다. 네.